Come on, you can do it.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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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예, 안녕하십니까. 엑스라이프입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운동과 활성산소요. 지금은 덜한데 2000년대 이후부터 활성산소의 나쁜 모습들이 계속 이야기되어지면서 활성산소를 걱정하고 운동을 꺼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걱정하지 말고 운동 열심히 하시라고 이 영상 만들어 봅니다. 활성산소가 나쁘기만 한 녀석은 분명히 아니에요. 우리 몸속에서 화학물질, 미생물로부터 보호도 하고 신호전달 분자로서 역할도 하고 근육세포의 분화, 성장, 발달, 또 염증으로 인해서 손상이 됐을 때 재생도 해주고 중요한 역할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은 활성산소를 적절히 잘 활용을 합니다. 지금 이 영상 어딘가에 제가 사진을 하나 띄워 놓을 건데 이 영상만 보시면은 활성산소가 굉장히 나쁜 녀석으로 보입니다. 그쵸? 끔찍합니다. 사진처럼 활성산소는 무작위로 모든 세포를 다 공격해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실 건 없어요. 활성산소는 산소 호흡을 시작하면서 살아가는 생물들에게 여태껏 존재해왔고 또 지금껏 잘 살아왔습니다. 이런 활성산소가 몸속에서 세포 머리끄댕이 잡아뜯고 발로 지차고 막 이러고 있을 때, 이렇게 미쳐 날뛸 때 우리 몸은 절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컨트롤을 한다는 거죠. 인간은 동물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항산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도 알려져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생존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 중에 항산화 효소인 SOD라는 녀석이 있는데 이 녀석은 간, 심장, 위, 췌장, 혈액, 뇌 모든 부분에 다 존재하고 있어요. 아무튼 건강한 우리 몸은 활성산소를 적절하게 활용하고 질병으로 진행되지 않을 정도로 조절을 합니다. 우리 몸은 항상 활성산소에 노출되어 있어요. 가만히 누워 있어도 우리 몸은 활성산소를 생성하고 또 구름이 없는 날 자외선에 의해서 산소 분자가 오존이 될 때 이때도 활성산소가 만들어지고요. 또 먼 우주에서 날아오는 방사능에 의해서도 어떻게든 우리는 노출이 되게 되어 있어요. 여기까지 듣고 계신다면 아마 활성산소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일 것 같아요. 이번에는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대강 우리 몸에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움직이기 위해서 에너지가 필요할 겁니다.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에너지 대사 과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이야기해 볼 거는 미토콘드리아에서의 과정을 한번 볼 거예요.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산소 분자를 가지고 전자 수송계를 거쳐 물과 에너지로 만들어내는데 이 과정에서 보통 1%, 최대 15%의 활성산소가 생성된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운동 강도가 높고 운동 시간이 길어지면 최대 15%의 활성산소가 생성될 수도 있겠죠. 이 활성산소 같은 경우는 자동차의 배기가스 같은 거요. 그러니까 기름을 태워서 힘을 얻고 불가피하게 생성되는 배기가스 같은 거죠. 어떻게 해서든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번에는 운동과 활성산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운동이 산화적 스트레스, 그러니까 활성산소를 유발한다는 보고는 1978년도 처음 있었습니다. 연도를 보면 얼마 안 됐죠. 이거는 크게 중요한 이야기는 아닌데 운동에 대한 연구 역사가 굉장히 짧습니다. 엄청 짧아요. 유산소 운동이 우리 몸에 좋다 이렇게 이야기된 게 언젠지 아십니까? 1900년도 60년대 후반입니다. 그러고 나서 미국에서 1970년도 초에 유산소 운동 붐이 일어나요. 아무튼 이거는 나중에 유산소 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다시 연구로 돌아와서 이 연구에서 VO2 max의 60%, 그러니까 중고강도의 유산소 운동을 1시간 정도 했을 때 활성산소 생성이 증가된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이런 비슷한 연구들이 계속 진행되면서 한 가지 놀라운 점을 찾게 됩니다. 이런 트레이닝들을 계속 적용하다 보니 위에서 언급했던 SOD라는 항산화 효소의 안정시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할 때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의 항산화 능력이 높아진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겠어요. 과연 우리가 일주일 동안 운동은 몇 시간 하고 일상생활은 몇 시간 하는지 요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일상생활이 훨씬 많을 거예요. 일상생활 중에서 노출되는
활성산소에 대해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이 높아졌다. 이거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이거 그렇지 않겠어요? 운동을 통해서 활성산소에 저항할 수 있다. 대단한 거죠 이거는. 요거랑 비슷하게 이제 노화랑 수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항산화 효소 아까 말한 SOD를 과발현시킨 초파리의 수명이 연장되는 걸 확인했어요. 또 반대로 SOD 관련 유전자를 제거했더니 초파리와 쥐의 수명이 감소하더라 라는 것도 확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산화적 스트레스를 감소시킨다는 거, 활성산소의 생성을 낮추거나 혹은 활성산소를 효과적으로 제거 조절하는 거, 이게 궁극적으로 생명 종식에 이르게 하는 노화를 방지할 수 있다는 거죠. 젊을 때 운동을 조금 더 하면 좋다는 거에 대한 것도 간단하게 한번 이해해 볼게요. 젊은 대상자들에게 트레이닝을 적용했을 때는 항산화 능력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고령자에게 트레이닝을 적용해 봤더니 이거는 같은 결과가 계속 나오지 않더라. 동일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 좋아졌고 어떤 분은 그대로고. 그러니까 젊을 때 운동하면은 얻을 수 있는 이점, 항산화 능력 말고도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영상을 제작하게 될 기회가 있다면은 계속 말씀드릴 텐데, 젊을 때 운동하고 젊지 않더라도 운동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상상 그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꼭 운동하세요. 자, 한 줄 정리를 해보자면, 어차피 고강도 운동 안 할 거 다 합니다. 운동 적당히 하실 거고, 고강도 운동을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 체력을 갖고 계신 분 보기 드뭅니다. 굉장히 드뭅니다, 생각보다. 그러니까 적당히 운동 열심히 합시다. 끝.